네, 이번 시간에는 이주, 이민과 이민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왜 이민 정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정책이라는 것, 이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국인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국민이 됐건 외국 사람이 됐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또는 국민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 정책이라고 할 때 이민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으로서 이민 정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민 정책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화 시대인 지금 이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주라는 것이 거대화되고 전 지구화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색이 있습니다. 순환 이민이라고 하는 특색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곳으로 이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이민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중국 동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동포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했다가 미국이라든지 호주로 또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주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영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 이민도 있습니다. 반복 이민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계속된다는 것이죠. 가령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자 제도 때문에 사증 때문에 한국에 와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한국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 이민도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초국적 이민도 있습니다. 초국적 이민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나라에 동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한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기 유학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캐나다, 호주, 미국 이렇게 영어를 하는 나라들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서 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기관에 맡겨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배우겠단 말이죠. 그러면 가족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부모 중에 한 명이 가령 캐나다에 있다고 한다면은 또 한 명은 한국에서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 버는 돈으로 캐나다에서 소비를 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완전히 이민을 간 걸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초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과 중국 가깝기 때문에 식당도 여러 곳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들도 각각의 지역에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동포들이 모이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 하나는 한국에, 또 다른 딸은 일본에, 또 부모님은 중국에, 자신은 또 중국의 큰 도시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온 가족이 만나는 장소로서 한국을 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국제 이주에 있어서 초국적 이민이라는 것은 이젠 하나의 글로벌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서 이출과 이입을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에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보내는 이민과 들어오는 이민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거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민 정책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민 정책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겠죠. 그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국익의 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을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 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그건 뭐예요? 독일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민뿐만 아니라 나가는 이민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면에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촉진하기도 하고, 촉진한다는 것은 가령 독일로 보내는 것이 촉진이죠. 통제하기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좀 더 막을 수도 있겠죠. 또 이 통제 촉진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이민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 정책의 양상이 달라지겠죠. 그것은 결국은 이민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민의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노동력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노동력이 좀 안 들어오고 오히려 고급 인재들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유학생 유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와서 좀 관광하면서 돈만 좀 뿌리고 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관광객 유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가 됐건 중앙아시아가 됐건 많은 수의 난민들이 있는데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안 수용하겠다 이런 것도 이민 정책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나라들도 있죠. 한국도 좀 더 진전돼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렇죠. 반면에 독일 같은 나라는 난민을 난민으로 보질 않고 경제적 노동력으로 봄으로써 이민 정책의 목표를 변화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출산이죠. 15년간 200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들여서 이 저출산 고령화를 좀 더 바꿔보자 하는 논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인력 수급을 위한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것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력 수급도 나라마다 다르겠죠. 어떤 나라는 전문적인 인력, 어떤 나라는 저임으로서의 단순 노무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숙련 인력이냐 고급 인력이냐에 따라서 이민 정책, 제도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학생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학생도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유치한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 영주를 하게 해서 계속 그 나라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하면은 영주권이라든지 다양한 이민 정책이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정책에 있어서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한 수용을 국제사회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적 관점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주사를 맞았죠. 그런데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은 독일 국민입니다마는 터키계 이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난민으로 또는 노동 이주로 온 사람들을 이민 정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발전에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 가족 재결합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이민으로 한 사람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오게 함으로써 정주, 영주를 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그 가족의 일원인 사람이 3년, 5년, 10년 노동을 하지만 가족이랑 결합하지 못한다면 인권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이민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관광산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어서 이민 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을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 나가는 것과 이입, 들어오는 것을 관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주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주민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 받아들일 때의 이민 정책은 국익에 기반한다는데 그 국익이 뭐냐 하는 점은 굉장히 논쟁적이겠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도 서로 다르게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 북한 이탈 주민들 계속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재해동포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난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적인 것이 같은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의 발전, 국익과 더불어서 이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